안녕하세요. 현장 다니는 남자 추서방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처음으로 댓글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이며 말씀 좀 드리려 합니다. 조그맣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잘난 맛에 노후 대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점점 안 되어가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인력사무소를 병행으로 나간 지 한 달 됩니다. 날씨 때문에 한 달 동안 17번 일 나가고 200여만 원 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병행하면 지금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년까지 계약이 된 상태를 그만둔 후에도 이렇게만 하면 인력소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까지 벌고 그 이후부터는 은퇴 생각 비슷하게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인력소 일을 마치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목돈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내년 말에는 이것을 정리하고 숙식 노가다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독고다이 생활만 해서 타인들과 같이 숙식한다는 게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인력소 일을 한 달 하면서 느낀 게 그 정도는 참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당도 같이 늘어나는 게 숙식 노가다 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 나이에도 숙식 노가다 받아줄까요? 두 번째, 가능하다면 일당도 괜찮고 기술도 빨리 배울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숙소에서 제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숙소 하는 동안 일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르게 되는지요? 일단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솔직히 이제 돈이 없고 일이 없어도 자기 몸에 먼지 묻히기 싫고 힘들어서 현장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 또한 대학을 다니면서 꼭 얼마를 벌든 사무직을 취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고민 끝에 아버지가 하시는 현장 일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또한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나름 인서울 5년제 건축학과를 전공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는 복학 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일을 바로 시작했고요. 현장 일은 20살 때부터 방학 때마다 쉴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현장 특성상 기술자는 적고 사람은 많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부족한 걸 보고 그때마다 저는 인원 채우기용으로 가는 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운다기보다는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내가 배워서 직접 시공까지 가능한 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비선호 직종인 건설 현장 일을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색안경 낀다고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고 믿어주는 당시의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라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이라는 것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오기까지가 자신이 잘 풀리면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걸리고 내 자신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28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막 취업하는 친구들 대부분이고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제 졸업을 해서 1년차, 길어야 2년차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제 판단이 정말 잘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대략 한 4, 5년을 먼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력도 쌓아놨고 그만큼 기술도 늘어났고 급여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나쁘지 않게 벌며 직장과 다른 혜택들도 많습니다. 이 혜택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리며 사람 대 사람으로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건설 현장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루라도 빨리 하셨다는 부분에 응원을 합니다. 아직 저는 어리지만 건설 현장을 다니며 별의별 일들과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멘붕도 많이 받고 무서웠던 적도 있고 웃긴 적도 많고 일단 이 질문을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질문들이 주신 분이 50대 초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연배이시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자면 다행히 현장 일에 맞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현장 일을 색안경 끼고 보셨거나 현장 일이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 쓰는 게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일이 맞다는 것에 일단 다행이고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자주 나가셔서 다행이고요. 인력사무소 나가셔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는 반장님이라는 칭호를 쓰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반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사무소에서는 목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날 나가고 그날 일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를 인력사무소에 내겠죠. 하지만 그래서 숙식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숙식을 꼭 안 하셔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현장을 찾으신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곳은 삼성 반도체 혹은 뭐 큰 현장들, LG, 대우 뭐 이런 큰 현장들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긴 공수제죠. 현장 공수제인데 연장, 야간 공수를 축적시키면은 연장이 0.5, 뭐 야간이 1.0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원, 11만원을 번다. 그럼 연장을 하면은 15만원을 버는 거고 하루에 야근을 하면 20만원을 버는 겁니다. 그럼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쌓이겠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만원에서 11만원 번다고 쳐도 한 달이면 노력만 열심히 하면은 기본 30공수, 40공수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쉬시고도 진짜 미친 척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있는 시즌인데 제가 제일 높게 봤던 거는 주 52시간 시행 직전에 옛날에 봤던 거는 제가 75공순가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출 보통 7시에 시작하시는데 그 전 타임부터 시작을 해서 야근 혹은 철야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한 달 내내 돌리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진짜 계속 돌립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한 달, 두 달은 미친 척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시면 몸이 정말 상하고 거기까지 안 하시고 연장, 야간까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으고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생각보다 일이 없습니다. 혹은 젊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게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좀 있더라도 기술이 있거나 하면은 먼저 보내주겠지만 기술이 없다면은 팔팔하고 건장한 청년들을 먼저 원하는 게 사업주 쪽이고 업체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뭐 삼성, 롯데, LG,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50대 초반이라는 가정하에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한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봐왔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50대 초반이시면 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평균 나이대가 한 4, 50대 정도 4, 50대, 50대 전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20대가 많은 현장은 삼성반도체, 뭐 유도원, 조공 이런 분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작은 현장, 아파트, 뭐 공장, 뭐 근린생활 등등 그런 현장들은 대부분이 4, 50대, 50대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나마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뭐 삼성 반도체나 좀 이제 쉬운 업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라 가정했을 때 숙식 현장을 하시면은 우선 큰 현장, 일이 많은 현장을 고르셔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꼭 숙식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하시면 출퇴근하시면 됩니다. 숙식을 한다는 것은 큰 현장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반도체를 말씀드릴 텐데 사람도 많이 뽑아요. 그리고 안전 점검, 일, 서류 작성 등등 까다로운 게 많은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가게 되면 일당으로 하시는 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많고 작업이 중지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나 뭐 사업주, 뭐 일을 맡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의 질문 주신 분은 일당으로 가시는 분들이니까 큰 현장을 목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람 많이 뽑는 데 가셔야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는 대신에 삼성은 큰 땅을 사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도체를 짓던 뭘 하던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논밭 비포장도를 삼성 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클래스가 큽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가 마을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이 안 좋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장들은 교통도 안 좋고 보통 자가차가 없으면 삼성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식 노가다를 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왜냐, 교통이 불편하고 출퇴근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숙식 노가다 하며 같이 이동하려고 숙식 노가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도 많이 다녀봤고 한번 가면 뭐 3개월에서 1년, 2년 뭐 이렇게 있어 봤는데 저는 무조건 출퇴근했습니다. 집이 진짜 서울에서 지방이 아니라면 저는 출퇴근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 삼성 뭐 고덕이나 동탄 전 모두 출퇴근을 한 케이스입니다. 집이랑 거리는 대략 한 멀게는 왕복 한 200km 정도 되고요. 짧게는 한 150km 정도 됩니다. 왕복. 하지만 저는 출퇴근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을 많이 했고 이것이 힘들다 아니면 집이 멀다 하시면은 숙식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이 제 나이에도 숙식 노가다를 받아줄까요? 이제 40대, 50대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일을 하시거나 실직을 하시거나 뭐 일이 없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막하시죠, 처음에는. 난 이걸 하던 사람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받아줄까? 이 나이 많은데 날 받아줄 수 있을까? 하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받아주고 성실히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제가 삼성 반도체에 한 번 가면 1년 정도씩 있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50대이신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배시죠. 제 아버지는 팀장으로 가시는데 보통 주로 직영 쪽, 이제 잡부라고 하시죠. 한 업체가 들어가면 한 업종 혹은 두세 개의 업종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 업종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뭐 짐을 날라드리거나 뭐 청소를 해주시거나 뭐 뭘 옮겨주시거나 그런 직영 쪽이 정말 많으셨고 혹은 팀장님들급 혹은 기술자님급이 그 연배셨습니다. 혹은 이제 조공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일당도 괜찮고 기술도 빨리 배우는 직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개인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모든 현장이 공수제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기술을 배울 만한 거라면 일단 저는 여러 업종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일단 단열 방음 쪽을 단열 방음 쪽에 마감 공사를 주로 하는데 이 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기술도 늘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 쪽도 배우면 그만큼 경력 쌓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 밖에 단열 밖에 많이 제 주변 친구나 지인 이제 업체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단열, 타일, 미장, 목수, 석고보드, 직영 이 정도가 기술을 배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배관 이런 것도 전기 이런 것도 많지만 제가 느꼈을 때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다, 빨리 배우고 싶다 한다면은 이 직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 직종은 바로 뒤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거는 한 팀장님에 여러 명이 붙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여러 명이 붙어서 경쟁률이 심하죠. 하지만 단열은 1대1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두세 명 이렇게 한 팀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테일도 그냥 짐 옮기는 게 끝이 아니겠죠. 옆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미장, 목수, 석고보드 그리고 직영은 이제 업종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시고 선택을 하셔서 갈 수 있으시다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스타일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어나서 주로 일하는 게 있고 앉아서 일하는 게 있고 누워서 하는 게 있고 어디에 올라가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업종을 다 다녀보세요. 그리고 그 다녀보신 것 중에 가장 맞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게 숙소에서 제가 처신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숙식 노가다는 보통 작은 현장에는 숙식 노가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 팀장님의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팀장님이 작은 현장들을 여러 군데에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숙식 노가다는 무조건 큰 현장, 뭐 10년짜리 현장 이런 곳에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안 그러면 현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셨던 제가 그 질문 중에 직영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직영이라 하면 다른 말로 이제 잡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게 경력이 쌓이고 그 업체를 계속 있다 보면은 업체마다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공정마다는 도달량이 정해져 있겠죠. 뭐 한 달짜리 공정, 뭐 두 달짜리 공정, 일주일짜리 공정. 하지만 직영은 이 공정이 끝나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끝나면 빠지는 겁니다. 그 모든 공정이 뭐 1년짜리다. 그럼 1년 있다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계신다면. 그럼 직영은 끝까지 모든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중간중간 업종 변경을 하시면서, 업체 변경을 하시면서 직영 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반도체를 말씀드린 게 기본 10년, 20년짜리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 변경, 업종 변경,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일당제 근로자에게는 일이나 안전의 터치가 스트레스일 수 있겠지만,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업주 측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지만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삼성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큰 현장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시 답변을 드리면, 숙소에서 제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출퇴근을 선호하고요. 왜냐, 마음이 편하거든요. 꼭 숙소 생활, 숙식을 해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은 숙식 생활에는 보통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많겠지만 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20, 30대 분들도 많을 거고 40대, 50대 여러 나이대가 있을 텐데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뭐 그 사이에서도 뭐 계급 아닌 계급이 정해질 수도 있고, 그게 나이든 경력이든. 개인적으로 저라면 초반에는 나이가 많으신 초보 반장님들이 오신다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싸가지 없는 젊은 청년들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연배가 있으시니까 어려워하겠죠. 하지만 먼저 다가가 주신다면 서로 친하게 평등하게 대하시고, 누가 위 누가 아래 할 것 없이 살짝 굽혀 주신다면은 분명히 같이 숙식하는 분들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린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네 번째, 숙직 노가다 하는 동안 일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르게 되는지요. 이게 일당을 오르는 것은 처음에는 보통 잡부, 조공, 이제 보조 역할로 많이 하죠.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보조 역할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경력이 쌓이고 기술을 배우셔서 이제 잡부에서 조공으로 올라가시고, 조공에서 중조공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기술공으로 올라가시면 보통 경력이 쌓이고 업체가 바뀌거나 뭘 하면 조금씩 올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 많거나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계약할 때 뭐 10만 원, 20만 원, 11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경력이 쌓이고 좀 친해지거나 하시면 조금씩 여쭤보세요. 언제쯤이면 오를 수 있냐?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팀장님마다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저절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뭐 직장처럼 승진의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현장은 계속 업체가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 팀장님을 잘 만나서 팀으로 이뤄서 이동을 한다면 그만큼 빨리 승진 아닌 승진을 할 수 있겠죠. 저 또한 이제 뭐 한 업체에서 1년, 2년 있을 거다라고 해도 좋지만 보통은 그 현장 안에서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옮겨 다니는 이유도 급여를 보고 이직한다고 하죠. 여기는 10만원 주는데 저기는 12만원 준다. 같은 업종이거나 비슷한 조공인데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경력을 쌓으시고 그 경력을 토대로 이제 나중에는 딜을 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보시고 10년, 15년 정도 보시고 기술을 배우신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나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정말 현장도 많고 자기 노력하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큰 현장들은 이제 유도원, 신호수, 화기감시자 같은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곳,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는, 꾸준히 하고 돈이 많이 번다고 해도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을 주장하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벌고 한두 달 많이 번다 해도 그 한두 달 벌고 안전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하지만 다치거나 그렇게 해서 누구도 큰 책임을, 나의 몸을, 뭐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다쳤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호구 잘 착용하시고 안전이 기본이 바탕이 되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추서방이었습니다. 다른 질문과 댓글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업로드를 할 테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